내가 오픈 일정이 빡빡하다면 이거를 미리미리 스케줄을 짜셔서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조금 움직이셔야지, 그렇게 안 하셨다가는 오픈 일정하고 모든 것이 다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 한 가지 최근에 추가된 게 있어요. 건물이 570제곱미터 이상 되는 교육연구시설이고 학원이 많은 건물은 반드시 교육청 인허가와 학원 오픈 프로세스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계약을 일단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건물이 나와서 계약을 쓰셨어요? 괜찮습니다. 그 대신 거기다 특약을 하나 다시는 거예요. 교육청에 들어가서 인허가 관련한 자문을 구했을 때 학원 인허가가 어려울 것 같다, 보완이 돼야 된다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이시고 임대인하고 계약을 일단 써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또는 계약서를 쓰시기 전에 물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가계약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것도 안 하시고 바로 서류를 몇 개 챙기셔서 교육청으로 가시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사전에 교육청에 먼저 꼭 가셔야 돼요. 교육청에 갈 때 어떤 거 갖고 가시냐고요? 건축물 관리대장 용도 확인하기 위한 건데요. 용도가 아직 학원으로 안 돼 있어도 임대인이 용도를 변경해 주기로 했다라는 전제로 갖고 가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 이런 거 가지고 챙겨서 들어가세요. 왜 가야 될까요? 교육청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주 들락날락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담당관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뭐 그분들하고 친분을 쌓는 건 아니고요. 내가 교육청에 자주 간다는 건 꼼꼼하게 법리적인 것들을 체크한다는 의미거든요. 강사 등록도 정확하게 하는 거고, 수강료도 변경될 때마다 정확하게 등록하시는 거고, 수업 시수도 정확하게 등록하시는 거고. 교육청을 너무 띄엄띄엄 들어가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운영과 교육청에 신고된 내용이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자주 가셔야 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임대할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과 등기부 등본 가지고 교육 담당관에게 가는 거죠. 자, 내가 이런 건물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학원이 괜찮을까요? 교습소가 괜찮을까요? 자문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담당관은 서류를 봅니다. 용도를 확인하겠죠. 용도는 변경이 가능한지, 학원이나 교습소일 경우에 학원 교습소로 명시돼야 된다는 걸 강조해서 얘기할 거고요. 나머지 이 건물 전체의 연면적 같은 것들 확인해 줄 겁니다. 건물이 너무 커서 교육연구시설인 경우에 22년도 바뀐 법에 의해서 전기안전필증 꼭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 점검도 받으셔야 되고, 소방도 소방 필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소방은 경우에 따라서 11층 건물이 넘을 경우에는 방염 제품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염 필증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도 교육청에서 안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사전에 들어가셔서 해당하는 건물에 여러 가지 자문을 받으신 뒤에 최종 결정하시고 계약서를 완료하시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잠깐 여기서 면적 단위 시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원을 일단 인허가를 내시려면요, 면적이 60제곱미터 강의실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원장님이 인테리어로 꾸미시고자 하는 학원 시설에 상담실이나 복도는 면적을 빼야 됩니다. 탕비실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60제곱미터를 확보하는 그런 시설을 검토하셔야 되고요. 소방과 전기 안전 검사 같은 것들이 잘 마무리한 인테리어를 진행하신 후에 서류를 꾸미셔서 교육청에 재방문을 하시는 겁니다. 인테리어 관련된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한 번 더 다룰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잘 됐다는 전제하에 다시 한번 교육청에 방문하게 될 겁니다. 교육청에 방문할 때는 미리 좀 움직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가 다음 주 중에 완료될 것 같다 할 경우에 그 전주에 교육청에 들어가실 때 필요한 서류들을 잘 챙겨서 미리 가셔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은 그들의 일정이란 게 있어요. 접수했다고 바로 그 다음날 나오고 하지 않거든요. 전화를 하셔서 보통 요새 서류 접수 후 며칠 만에 나오는지 이런 거 파악하셔서 인테리어 완료 일정하고 맞추셔서 하시면 되고요. 인테리어 완료했을 때 교육청에서 나와서 보는 거는요, 기본적인 시설 설비 플러스 직기 비품은 다 갖추시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책상, 의자, 칠판 정도 몇 개는 갖춰 놓으시는 그런 센스를 좀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실 때 어떤 서류들 갖고 들어가셔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건축물 관리대장, 임대계약서, 그리고 원장님 인적사항 관련된
신분증, 그리고 설계 도면, 그리고 학원 위치도 이 정도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접수가 되고요. 이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실사가 나오면 아주 세밀하게 각각의 강의실 면적을 재고 학원이 용도에 맞게 잘 시설이 설비가 됐고 학원 인허가를 내주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꼼꼼하게 담당관들이 살핀 후에 원장님 확인받고 돌아가면서 소방서에 연락을 합니다. 그럼 소방서에서 이 연락을 받고 2, 3일 안에 소방 점검을 하러 오죠. 그리고 소방 점검이 다 이상 없다고 했을 경우에 다시 소방서에서 교육청으로 이상 없다라는 전원을 넣으면 그때 교육청에서 인허가에 관련한 최종적인 승인 절차를 밟습니다. 이 과정이 보통 1주일에서 2주까지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픈 일정이 빡빡하다면 이거를 미리미리 스케줄을 짜셔서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조금 움직이셔야지 그렇게 안 하셨다가는 오픈 일정하고 모든 것이 다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 한 가지 최근에 추가된 게 있어요. 건물이 570제곱미터 이상 되는 교육연구시설이고 학원이 많은 건물은 반드시 전기안전 검사를 받으라고 할 겁니다. 요거는 중간에 시간이 또 많이 딜레이 될 수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전기안전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물입니까를 확인한 후에 받아야 된다라고 답이 오면 미리 전기안전공사에 점검 검사를 신청을 넣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일정을 잡아서 와서 우리 학원의 전기시설이 안전한지를 파악해 주는데요. 요것도 일주일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최종적으로 소방점검, 전기안전점검까지 다 완료된 뒤에 교육청에서는 인허가 서류를 발급해 주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여기까지 쫓아오실 만 했나요? 원장님들 그대로만 하시면 학원 인허가에 큰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하실 수 있고요. 진짜 중요한 거 교육청에 자주 문의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들어가셔도 직접 대면으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막 여기저기 서칭하는 방법도 있지만 원장님 지역에 원장님 그 물건에 관련한 건 담당관이 뭔가 조언을 해주고 가 부에 대해서 답을 줬을 때 나중에도 탈이 좀 없어요. 원장님이 가서 항변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상담했는데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바로 중요한 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